제가 광복절 특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출소하시나요? 출소했습니다. 지금 이미. 감옥 아닙니까 지금 계신 곳? 이미 했습니다. 지금 입고 계신 옷이 딱 그 줄무늬 제수복. 이거 지금 이제 번호 보이게 잠옷이라고요. 해주세요. 번호. 아, 자, 오늘의 부록은 정리의 힘입니다. 와, 완전 아하.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정리하는 게 기다렸어요. 힘이 나는 건가요? 그럼요. 오늘 정리의 힘을 들으시면 힘이 나는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곤도 마리에라는 일본의 정리 컨설턴트가 쓴 책 제목인데요. 제가 최근에 이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그쵸.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제 방을 보시면 누가 봐도 쟤는 이사를 했구나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요새 정리의 늪에 제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리 관련 에피소드를 다루면 좀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에피소드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책의 저자 곤도 마리에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름 곤도 마리에, 1984년생 일본 사람. 어려서부터 정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해보면서 경험을 쌓았어요. 그러더니 결국 정리 컨설턴트라는 직업을 갖게 됐고 정리에 관한 책을 여러 권 쓴 작가이기도 합니다. 2011년에 출판한 인생이 두근거리는 정리의 마법이란 책이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에 선정됐고요. 오. 1100만 부가 판매됐다고 합니다. 오. 이 책을 번역해가지고 한국에 나온 게 제가 읽은 정리의 힘인 거예요. 그리고 2015년 타임지가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중에 한 명으로 뽑혔습니다. 월드 핵인싸인 거죠. 그리고 2019년에 그녀의 정리법을 소개한 비디오가 만들어졌는데요. 바로 넷플릭스 오리지널 곤도마리의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입니다. 주 내용은 정리가 필요한 미국 가정집들을 이 곤도마리에가 방문해가지고 정리를 도와주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비디오는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자, 그래서 그녀와 그녀의 정리법은 엄청 유명해져서 신조어가 새로 만들어졌는데요. 그녀의 방법대로 정리하는 방법을 뜻하는 곤마리 방법, 곤도마리에에서 이제 이름을 줄인 거예요. 그리고 또 그녀의 노하우대로 정리한다는 곤마리 하다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녀의 방법대로 정리한 효과는 대단한데요. 정리를 잘하면 살이 빠지고요. 어허. 아, 운도 진짜요? 좋아지고요. 예, 진짜 그렇답니다. 운도 좋아지고 진정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인생이 내가 행복해지는 방향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과연 그렇게 되는지 지금부터 우리도 곤마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했는데도 다시 어지럽혀진다. 마치 다이어트의 요요 현상과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 현상을 곤도상은 정리 리바운드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리바운드가 다시 튀어나오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다시 어지럽혀지는 거죠. 이렇게 정리 리바운드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했던 정리가 본인이 생각하기에 완벽해 보였을지라도 사실은 어중간한 정리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자신감이 있으신 건데 그러니까 곤도상은 자신의 곤마리 정리법은 완전한 정리법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길래 완전한 정리법인지 곤마리법의 주요 특징들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곤마리법에서의 정리는 매일 조금씩 주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크게 하고는 다시는 정리를 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뭐 6개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평생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불가능해요. 그거를 지금 오늘 소개해 드린다니까요. 정리할 하면 물건이 안 돼? 없게 정리할 물건이 뭐야, 없게 그냥 만든다. 그 큐브 박스 같은 데 들어가서 사는 건가요? 뭐 짐이 아예 없으면 정리할 것도 없지 않느냐. 뭐 약간 이제 그건 극단적인데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이제 오늘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꼭 필요한 물건은 가지고 사는데 그 꼭 필요한 물건을 추리는 방법이 기발한 게 많습니다. 완전 궁금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그 곤도상이 말하는 정리는 소소한 정리가 아니라 한 판 크게 뒤집어 엎는 정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서는 필요해. 축제의 정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축제의 정리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일상의 정리도 있는데요. 이제 일상의 정리는 매일 소소하게 정돈하는 걸 말하고요. 그 곤도상이 정리에 축제라는 말을 붙인 거는
이 정리는 매일 하는 게 아니라 설레면서 짧은 기간에 하는 정리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 붙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리는 보통 사람들이 수납을 잘하는 것이지 라고 이제 인식을 가진 사람이 많은데, 곤도상도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저런 수납법을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수납을 잘해도 결국에는 정리 리바운드를 겪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대체 뭐가 잘못된 거지? 를 찾던 곤도상은 한 책을 읽고 큰 충격을 받았는데, 바로 버리는 기술이라는 책이었다고 합니다. 그 책을 읽고 곤도상은 이 버리기에 완벽한 정리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버리는 방법을 연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동안 그 많이 알려진 버리기 상식이 이런 게 있습니다. 저도 들어봤는데 2년 동안 안 쓴 물건은 버린다. 아니면 버릴 물건을 임시 보관 상자에 넣어놨다가 반년 뒤에 꺼내보고 이거는 버려야겠다 하면 버린다거나, 뭐 이제 이런 식의 정리법이 많이 있었는데, 곤마리법에서의 버리기는 이렇게 합니다. 물건을 만져보고 설레지 않으면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리의 핵심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걸 좀 다르게 말하면 좋은 정리는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물건 중에서 어떤 물건을 남길까가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정리할 물건들을 하나씩 만져보고 설레는 물건은 남기고요, 설레지 않는 물건은 버린다가 곤마리법 정리의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정리할 때는 장소별이 아니라 물건별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큰 방 정리하고 작은 방 정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집에 있는 모든 곳에서 옷을 다 꺼내와. 그래서 한 데다가 모아놓고 옷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집에 있는 모든 곳에서 책을 다 가져와. 그래서 책 정리를 하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그러니까 곤마리식 정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내가 가진 물건의 양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 얼마나 물건을 갖고 있는지 양을 파악해야 되는데, 이걸 장소별로 정리를 하기 시작하면요, 이 장소에서 만난 물건을 저 장소에 가서 또 만날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물건의 수량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거 관련해서 이제 곤도상은 많은 사람들이 정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물건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가지고 있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맞아서 뭐 우리가 갖고 있는 물건이 이미 많아. 그런데도 거기서 물건이 더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가진 물건의 양을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한데도 계속 물건이 늘어날 수가 있는 거고, 내가 가진 물건의 양을 파악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수납 장소가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할 때는 장소별로 하지 말고 물건별로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자, 일단 물건별로 온 집안에 있는 걸 다 한 곳에 모아놓고 이제 버릴지 남길지를 정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버릴지 남길지는 꼭 물건을 만져보고 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집안에 있는 옷을 다 꺼내와서 한 벌씩 만져보면서 그 옷을 만졌을 때 마음이 설레면 남기고, 그 옷을 만졌는데 설레지 않으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옷장 문을 열고 눈으로 그걸 보면서 야, 전부 설레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요. 하나하나 다 만져봐야죠. 다 입어봐야죠, 옷은. 입어볼 필요까지는 없는데, 뭐 입어볼 수도 있겠죠, 정리하다가. 근데 이제 빨리빨리 정리해야 되니까 하나씩 다 입어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중요한 건 만져보는 거고, 책도 책장에 꽂혀있는 책을 바라보면서 설렘의 유무를 판별하는 게 아니라 책을 꺼내서 하나씩 만져보고 설레는지를 느껴야 한다고 합니다. 곤도상은 물건을 만져보면 물건에 따라 확실히 다른 반응을 느낄 수 있다고 하거든요. 뭐 저도 처음엔 좀 잘 안 믿겼는데, 근데 실제로 해보면 안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판단하지 말고 물건을 만져보세요. 만졌는데 안 설레면 가차없이 버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곤마리법에서는 물건별로 정리하는 순서를 정해줍니다.
그러니까 버릴지에 대해서 판단이 쉬운 것부터 어려운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이제 왜냐면 처음부터 버릴지 말지 판단하기 어려운 걸 정리하기 시작하면 아 이거 버려야 되나 하고 고민하느라 시간만 이제 오래 써가지고 중간에 아이 정리 못하겠어 하고 이제 포기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맞아요. 들어서 사진 같은 추억의 물건은 정리 마지막에. 난이도가 높은 물건에 속합니다. 그래서 높은 가장 나중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난이도가 쉬운 물건부터 정리를 해나가보다 보면 집안 곳곳 여기저기서 사진이 막 나올 수가 있대요. 그러면 그때 멈춰서 사진을 판단하지 말고 우리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런 경우 많지. 정리하다가 책 사이에서 사진 하나 나왔는데 그거 가지고 한 15분 동안 멈춰 있죠. 그렇지. 밤새도 네. 그래서 정리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추억에 하지 말고 잠기느라. 아 그렇구나. 사진이 나오면 일단 사진 모으는 곳에 갖다 두고 이제 음. 마저 원래 정리하던 거를 정리하는 거고요. 사진은 나중에 가장 난이도가 나중에 높다. 네, 정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난이도가 쉬운 것부터 어려운 걸로 물건별 정리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알려주세요. 네. 맨 먼저 옷, 그 다음은 책, 그 다음은 서류, 그 다음에 소품, 마지막으로 추억의 물건. 이 순서로 꼭 정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정리 난이도가 쉬운 것부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서를 지키면서 정리를 하면 자신의 판단력을 점진적으로 키워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게임할 때 난이도가 쉬운 것부터 점점 어려운 순서대로 게임을 진행하면 나중에는 아주 기술이 어려운 그치. 난이도가 나와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원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족이 함께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때 정리의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산다. 그러면 내가 버리려고 결정한 물건들 있잖아요. 그걸 가족한테 보여주면 안 된대요. 왜냐면 버리고 있는 중에 가족이 와서 그 버릴 물건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이거 버리는 거야? 나 줘. 내가 가져갈게. 하면서 나 줘. 가져가게 돼서 결국 그 물건을 버리지 못하게 되고 또 그걸 가져간 가족들이 그 물건을 잘 쓰면 또 모르지만 곤도상의 경험에 의하면 가져가서 잘 쓰는 경우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의 아까움인 거죠. 그리고 내 물건을 버릴 때 다른 가족, 특히 동생에게 나 이거 필요 없는 건데 쓸래? 너 안 쓸 거면 버리려고 하면서 떠넘겨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요. 그 물건을 동생이 받았다고 해도 사실 많은 경우에 결국 취향이 맞지 않아서 쓰지 않고 결국 내가 버릴 물건을 동생이 짐처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 다들 공감하실 만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보통 물건을 버릴지 말지 생각할 때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 언젠가 쓰지 않을까? 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에 대해서 우리의 대쪽 같은 곤도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설레지 않아서 쓰지 않지만 가지고 있는 물건은 결국 그 물건이 나에게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물건만 남기기 위해서는 역할이 끝난 물건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놓고 스타일이 안 맞아가지고 안 입는 옷 있지 않나요? 저도 있거든요. 그래서 갖고 있는데 그런 옷은 나에게 그런 스타일은 너와 어울리지 않아 라는 걸 알려준 역할을 한 거라는 겁니다. 거기까지가 그 옷의 역할인 거예요. 감동이다 갑자기. 네. 그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 옷은 이제 역할이 끝난 거죠. 나한테 이 스타일은 안 맞아. 그러니까 역할이 끝났으니까 과감히 버립시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이런 경우 있는데 밖에서 입는 옷이에요. 근데 옷이 좀 낡았어. 그래서 밖에 입고 나가긴 좀 그래. 그럼 집에서 이제 이걸 입어야지. 집에서 입는 실내복으로 쓰겠다. 곤도상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버려야 하는 옷인데 실내복으로 남게 되면 결국 버리지 못하게 되는 거고 사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남겨도 결국은 많이 입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출복으로 설레지 않아서 실내복으로 입는 것도 결국은 내가 설레지 않는 옷을 입는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설레지 않는 옷을 입고 내가 행복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옷도 나의 행복을 위해서 버리는 겁니다. 자, 책도 이제 다 모아놓고 정리를 하다가 한 번 읽었고 언젠가 다시 읽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책장에 꽂아둔 책들 있으실 겁니다.
저는 지금 거실로 나가면 1Q84 세 권이 딱 보이는데 저도 그게 저한테는 그런 책이에요. 한 번 맞아요. 읽고 다시 읽어야지 하고 그 처음 사서 읽고 한 번도 안 읽고 있어요. 그런 책들도 꺼내서 만져보고 설레지 않으면 과감히 버립니다. 그렇게 다시 보려고 책장에 꽂아 놓은 책들을 정말 다시 읽어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읽다가 만 책 있죠. 아니면 나중에 읽으려고 미리 사둔 책 있잖아요. 맞아요. 언젠가 읽어야지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언젠가는 오지 않습니다. 버리세요. 영영.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읽을 시기를 놓친 책들은 많은 경우에 다시 읽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 책들은 과감히 포기해야 합니다. 물론 샀을 때는 읽고 싶었겠지만 결국 읽을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알려준 게 그 책의 역할인 겁니다. 읽다가 만 책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책은 마지막까지 다 읽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상태로 꽂혀 있던 겁니다. 곤도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읽고 싶은 책, 읽고 있는 책을 읽어야 한다. 방치된 학습 교재들이 있습니다. 저도 많아요. 버려도 됩니다. 그렇게 버려봐야 그 공부에 대해서 자신의 열정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학습지를 버렸어. 막 영어 교재. 근데 아무렇지도 않았다. 그러면 사실은 그 공부에 대한 열정도 없었던 겁니다. 근데 만약에 버렸는데 그 공부가 너무 하고 싶어. 그래서 그 책이 다시 필요해. 그러면 그때 그냥 새로 사서 열심히 공부를 하면 됩니다. 이 책에 되게 곤도상이 재밌는 얘기를 써놨는데 자기가 책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리하다가 자기 책을 딱 만졌는데 설레지 않는다. 그러면 내 버려야지. 책도 버려도 된다. 이렇게 써놓으셨고 냉정해, 냉정해. 책보다